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왔습니다. FX3예요.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소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니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기 회사라서 그런지 삼성, LG전자 뭐 이런 데랑 비교가 되다 보니까 소니를 깎아내리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뭐 소니에서 만든 것 중에서 뭐 독자 규격 그러면은 베타 비디오 테이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만 나오면 소니는 뭐든지 독자 규격으로 개발하면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니의 뭐 그 메모리 세팅 막 이런 것까지 다 끌어내면서 소니의 안 좋은 점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독자 규격을 성공시킨 회사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래나? 이런 거? 요거 MP-F 시리즈 배터리잖아요. 이거 짝퉁이에요. 소니 거 아니에요. 이게 소니 건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영상 관련 제품에 이걸 쓰고 있고요. 또 뭐가 있을래나? 이런 거. 이거 V마운트 배터리거든요. 흔히 V마운트 배터리라 그러는데 이게 소니의 BP 배터리예요. 그 왜 MP-F 시리즈 배터리처럼 BP-GL이었나? 그 시리즈의 배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니의 독자 규격 배터리였는데 그게 이제 그냥 아무나 쓰는 범용 배터리가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소니한테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니가 독보적으로 만들어낸 것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까봅시다. 저는 이게 위에 거 박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품 박스네요. 제품 박스. 그리고 여기에 거래 명세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또 있긴 하구나. 이렇게 박스 포장이 이중으로 잘 되어 있네요. 이게 제품 박스네. 됐어. 택배 박스 치우고 배터리 하나 넣어줬고요. 그리고 시네마 라인 딱 이렇게. 자, 일단 제품 이걸 먼저 꺼내놓고 얘기할 걸 그랬어요. 독자적이란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소니 같은 경우에는 렌즈 마운트가 독자 규격이고 남들에게 공개를 안 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인 것 같아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캐논 마운트의 렌즈를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죠. 시그마라든가 캐논이라든가 그 이외엔 다 핫바리들, 그 이외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캐논 마운트의 렌즈를 꽂을 수 있는 바디들도 꽤 많이 있어요. 캐논이 있죠. 그리고 레드 카메라가 캐논 렌즈를 꽂아요. 거기에다가 RE 카메라도 캐논 렌즈를 꽂을 수 있는 마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그 코닥 카메라도 코닥도 캐논 마운트를 가진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있나? 블랙매직도 캐논을 꼽을 수가 있죠. 여러 회사에서 캐논의 마운트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소니는 소니에 들어가는 렌즈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죠. 삼양광학, 뭐 시그마, 칼자이스라든가 뭐 그런 회사들이 소니에다가 넣을 수 있는 렌즈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렌즈를 꽂을 수 있는 카메라는 소니뿐인 거예요. 예전에 모듈형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이 개인이 카메라 부품들을 이렇게 조달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만드는 카메라에 소니 마운트가 들어간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판매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니의 바디는 굉장히 폐쇄적인 바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디가 많이 없으면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필름을 바꾸면 됐었어요. 그런데 디지털이 되면서 바디를 바꾸는 게 아니고 카메라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바디의 생산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 색깔, 그 톤, 그 느낌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소니는 별명이 하나가 있죠. 바디 왕국. 그러면서 바디를 미친 듯이 뽑아냈어요. 비슷비슷한 바디, 싸구려 바디, 비싼 바디, 중간 바디 막 이런 것들을 막 미친 듯이 뽑아내면서
소니한테 바디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그래 봐야 여태까지 소니였던 거예요. 소니를 벗어날 수 없는.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바디를 보기 전에 요 정도까지만 하고 바디를 까 봅시다. 뭐가 들었을래나? 오짜. 오, 이 새끼들. 야, 이게 뭐야? 시네마 라인이라면서. 아, 골 때리네요. 소니 액세서리 렌즈 교환 디지털 카메라 알파 시스템 가이드북. 뭐 이건 뭐야? 와, 뭐 쓸데없는 광고지에다가 막 SD 카드는 뭐 사야 된다 막 이런 거, 정품 보증서 이런 것들 가득 들어있네요. 프로 라인에는 사실 이렇게 필요가 없죠. 이런 거 많이 있을 필요 없어. 다 아는 거라서 이런 건 안 봐도 되니까 넘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타입 A에서 타입 C로 가는 USB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마이크, 이 사운드 모듈이 들어있어요. 저 이거 안 들어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이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칸칸마다 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씩 여는 재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디겠죠? 여기 바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오, 통통하다. 오! 왜 웃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소니 충전기, 그리고 충전기용 코드, 이렇게 이게 구성품의 전부네요. 없지 더. 빼먹은 거 됐어요. 야, 왜 웃었냐면은 저는 사실 이거 까보기 전에 리뷰를 준비하면서 욕을 막 하려고 그랬었어요. 알파 7S 마크 3를 머리통만 없애가지고 이런 거 붙이고 시네마 라인이다, 딱 붙이면 시네마 라인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디를 쫙 잡는데 알파 7S가 아니에요. 이게 이거 너무 다르게 생겼다. 이거 마음에 드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알파 7S랑 같은 어떤 그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파 7S 마크 3가 아니라는 생각이 잡자마자 드네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작은 카메라들을 출시하는 회사들이 꽤나 많아졌어요. 예를 들자면은 레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코모도를 발표를 했죠. 코모도가 기존에 쓰던 레드 카메라보다 좀 많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아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알렉사 미니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알렉사 미니, 실제로 알렉사 미니를 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이만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것만 보고, 야, 이거 무슨 알렉사 미니가 왜 이렇게 커? 그런데 그 옆쪽에 알렉사 LF가 있었거든요. 라지 포맷. 야, 이게 좀 통통해지고 이만해요. 와, 그걸 딱 보니까 미니 맞구나. 마찬가지로 레드도 기존의 그 DSMC2 바디를 보다가 코모도를 이렇게 보면은 요만해요. 작아진 거 맞구나. 얘도 FX9, 6, 그 다음에 3를 보면은 작아진 게 맞아요. 실제로 그 레드 같은 경우에는 코모도를 출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레드의 액션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도 액션캠의 용도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안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차 안에 카메라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요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달아놓고 촬영을 하면은 액션캠으로 이거 이상 뛰어난 카메라가 없겠다 싶었었어요. 그런데 바디를 이렇게 딱 만져보는데, 야, 액션캠으로 쓰기에는 조금 크고 아주 그냥 정규 사이즈의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조금 만져보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만져봐야 얘기할 거리가 생기니까. 자, 기본적으로 날짜 정도 맞추고 살짝 살펴보고 왔어요. 야, 저 이 기계를 잡아보기 전에는 엄청 씹으려고 그랬어요. 그 한간에 그냥 하는 얘기로 소니는 씹어야 맛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를 알파 쪽 직원들 만나보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프로페셔널 라인이라니까 그것도 좀 씹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 포비랑 좀 친분 관계가 있잖아요. 이 FX 시리즈를 어디서 파냐면은 포비에서 팔았었어요. FS7, 뭐 FS5, 그리고 FX9, FX6 이 총판이 포비였거든요. 뭐 포비가 소니를 전부 다 파는 게 아니고 그 와이어레스 마이크는 어디, 뭐 음향에 관련된 건 어떤 총판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이 라인은 포비, 그리고 뭐 다른 건 어디, 이런 식으로 총판들이 주력으로 하는 그 아이템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포비에서 팔 줄 알고 포비에서 팔면 좀 사바사바 잘하면 좀 싸게 주지 않을래나? 이러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소니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팔아버리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나빠지니까 저는 소니를 씹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소니를 씹기 위한 어떤 그 기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니는 최저가 관리를 했던 전력이 있어요. 그 2016년인가 그때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오픈마켓이라든가 이 인터넷에서 소니가 정해놓은 가격보다 카메라라든가 렌즈를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소니가 찾아요. 이거 누구네 통해서 나간 누구네 가게에서 파는 거냐. 그리고 물건 공급을 딱 끊어요. 가격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그래서 소니가 그 최저가 관리를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았죠. 그러면 이거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 이것도 최저가 관리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마진을 더 붙여가지고 이게 520만 원이었나요? 제가 지금 얼마였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네? 530만 원, 529만 9천 원이에요. 530만 원. 530만 원에 샀는데 이게 그 시장으로 돌면서 막 오픈마켓 같은 데서 막 600만 원 막 이렇게 팔리지 않도록 그것도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서 쓸데없이 비싸게 파는 이득을 너무 많이 취하는 샵이 있다? 그럼 그쪽도 물건 공급을 끊어야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잘못에 대한 사죄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벌금으로 3억 얼마인가 이렇게 내고 싹 씻고 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소니가 과거에 했던 이 상처를 후벼파면서 아마 타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의외로 괜찮네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일반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영상 감독 딸기 케이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상 감독, 그러니까 홍보 영상이라든가 잡스러운 영상을 다 찍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모자 이렇게 딱 하면서 영화 감독 이렇게 딱 말해놓고 안녕하십니까 영화 감독 딸기 케이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느낌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자 하나 여기 뷰파인더가 빠지고 이 음향용 이런 탑펜들이 생기면서 어차피 알파 7S 마크 3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금 바뀌었다고 다른 카메라가 되어버리네요.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잠깐 살펴본 거여가지고 제가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첫인상이니까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레코드 할 때 불이 들어와요. 와, 지금 저쪽에 들어와 있는 소니 카메라도 사진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무한대로,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가 허용하는 대로 촬영할 수는 있지만 지금 레코드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쪽 후지 카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7인치 모니터를 양쪽에다 지금 하나씩 갖다 꽂아놨어요. 후지는 그래도 레코드 하고 있다고 깜빡깜빡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움직이는데 소니는 아예 지금 4K로 했더니 클린 출력으로 세팅이 돼가지고 제가 저 바꿔놔야 될 텐데 이것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니는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은 이 앞에 이 레코드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이거 영상 찍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레코드 버튼이 보통 알파 7S 마크 3는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 그 레코드 버튼도 커지기도 했거니와 좌측 앞에 여기를 보면은 레코드라고 써 있어요. 이게 카메라의 구성품이 이리저리 막 달려 있고 트라이포드가 엄청 커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카메라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레코드 버튼을 눌러야 할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왼쪽 앞에 있으면 가가지고 왼쪽 앞에서 뚝 누르면 레코드가 들어가요. 이건 비디오 카메라로서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인데 알파 7S 마크 3에는 없어요. 그리고 때때로 엄청 사람을 짜증나고 귀찮게 하는 기능이 이거였어요. 좌측 상단, 좌측 앞면, 좌측에서 레코드
버튼을 누를 수 없다는 거. 이건 블랙매직 카메라도 이쪽에 안 달려 있거든요. 블랙매직도 오른쪽 위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블랙매직이 그건 진짜 큰 실수를 했는데 새로 발표된 BMP-CC 6K에서 고쳐졌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고쳐지면서 기본적인 영상용 카메라로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상단에 이제 사운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싹 들어왔잖아요. 이게 솔직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만듦새가 참 구려요. 뭐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 그런 만듦새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박스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에는 점수를 줘야죠. 저 이거 안 들어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뷰파인더를 없애고 뭐 펜 정도 달면서 비용을 40~50만 원씩 더 받아 먹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요 개선된 부분을 보면은 40~50만 원에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고맙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알파 7S 마크 3에서 이 펜이 들어갔다는 게 그저 생색내기용인 줄 알았어요. 알파 7S 마크 3에서 촬영을 해보면 저것도 과열 때문에 다운되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저 녀석한테 케이지를 연결을 하면은, 케이지가 연결되었을 때 그 케이지 쪽으로 열이 움직이면서 조금 더 식혀주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7S 마크 3도 괜찮은데, 얘는 이 펜이 생각보다 참 큰 게 달렸어요. 이거 이 정도면 쓸만 하겠는데, 밑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옆으로 이 정도 규모의 방열 기구가 달렸으면 쓸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외에 뭐 풀사이즈 HDMI라든가 이런 것들 꽤나 마음에 들고요. 자, 요 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 밑에 보면은 4분의 1인치 나사선이 있죠. 이 보조 홀이 없어요. 그 두 개가 있어야죠. 요 부분은 아마 원가가 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건 좀 케이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옆에다가 HDMI 뭐 이렇게 하면 마이크랑 헤드폰, 그리고 USB 타입C 해가지고 뭐 전원을 일로 공급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좋아,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를 걸려요. 잭을 꽂았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나름 이렇게 옆으로 스윙되는 방식의 액정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액세서리 같은 거 하나 없이, 저는 그 자동차 같은 데 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차 안에서 이렇게 뭐 설치해 놓고 촬영할 때 별도의 모니터링 장치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점에 있어서는 참 좋은데, 이건 스윙되는 액정이 가진 그냥 원초적인 한계니까 FX3가 가진 단점이라고, 얘만 가진 단점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뭐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억지로 또 단점 하나 찾아내자면, 이 사운드 이 위에 없어요.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휴마운트. 왜 그러냐면, 소니는 이렇게 생긴 걸로 D11 같은 경우에, 그리고 D12도 있죠, 와이어레스를 여기다가 직접 꼽아 가지고 별도의 잭 없이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을 달았으면은 이 녀석한테도 그런 게 붙어 가지고 여기다가 와이어레스를 다이렉트로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니 와이어레스를 왜 하필 막 인풋들 엄청 많은데 딱 그거만 없어. 기분 나쁘게 제가 쓰잖아요. 이건 되게 애매하네. 딴 기능 다 있으면서 와이어레스 D11 같은 거, D12 같은 걸 꽂을 자리가 없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쉬운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도면은 제가 아직 촬영해보지 않았으니까 첫인상에서 겉껍데기만 대략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꼭 눌러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필승.